안녕하세요. 저는 58살 김은주입니다.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지 32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젖었고 겨울이면 우풍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희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 한 채 마련하자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청춘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올해 82살입니다. 건강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정정하십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시누이 박미영 씨를 훨씬 더 챙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57살입니다. 몇 년 전 직접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러웠습니다. 전원 생활에 아파트 한 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없던 시누이가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 뜬금없이 제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는 늘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꼭 얼굴 좀 보자.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민낯을 보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오시면 손주 이야기부터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미영이네 집에 큰일이 생겼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 아파트 세입자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수억 원의 전세금을 마련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법무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보여주며 손을 떨었습니다. 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미영이 큰일 난다. 연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준비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던 중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부탁이 하나 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파트로 대출 받으려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 시간이 너무 걸린다. 몇 달만 쓰고 갚으면 된다. 이자는 내가 연금으로 낼게.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잠깐이에요. 세입자만 내보내면 해결돼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몇 달이면 해결될 일이라면서 왜 본인들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집이어야 하는 걸까?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주냐?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몇 달이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우이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정말 몇 달만이에요. 처음에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척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신다. 며칠 뒤에는 고모님 전화도 왔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단체방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늙어서 도움받기가 이렇게 힘드네.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누구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아파트 전세금을 낮추면 손해가 너무 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해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손해보기 싫고 대신 우리 집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노후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하자. 하지만 절대 우리 집을 담보로는 안 된다. 그 결심이 결국 모든 것을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신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세금을 낮추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겨울이었습니다.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김치 한 통이라도 더 팔기 위해 새벽마다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평생 지켜온 집을 남의 문제 때문에 담보로 내놓으라니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지킨 집이야.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우리 집도 지킬 방법을 찾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3군데나 돌아다녔습니다. 신우이 아파트 주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요. 시세보다 많이 높습니다. 조금만 낮추면 바로 계약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이유가 시장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욕심.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을 모두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부동산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대출을 허락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시누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조금만 낮추면 세입자는 금방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세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입자가 나간 미영 씨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왜 거기로 보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담보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도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시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손해봐도 됩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법적 절차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야, 내 말대로 하자.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계약이 됐습니다.
보증금도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그 돈으로 신우이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법적 분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세입자가 나간 신우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는 거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주야.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왜 내 집을 담보로 쓰려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부탁 못했을 텐데.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은 서로 돕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 사람 희생으로 해결되는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늘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리한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역시 현실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하게 살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따뜻한 식탁 앞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해서 더 소중한 행복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